자, 피해를 키웠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고 있죠. 국토부는 그동안 규정을 어긴 게 없다라고 밝혀왔었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이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항에 있는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에 어떤 설치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단 안전 구역을 벗어나서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희 무안 쪽은 그런 어떤 그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이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 한번 규정들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또 이 전문가들 한번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보고 나서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별도로 한번 다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그 위치가 종단 안전구역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의견이 엇갈렸다는 겁니다. 앞서 국토부 안전구역 밖이라 크게 규정에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던 거죠. 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은 이 활주로 끝 착륙대로부터 종단 안전구역을 지나서 불과 199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종단 안전구역은 활주로를 벗어나서 비행기가 착륙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활주로 양쪽에 두는 여유 부지를 일컫는데 이 종단 안전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를 두고 콘크리트 둔덕이 이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데 국토부가 항공장애물 지침 예규를 들어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로컬라이저는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과 배치되는 자료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국토부 공항 설계 세부 지침에 따르면 안전구역은 로컬라이저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돼 있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도 이 활주로 인근 시설물과 지지대는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2020년에 발주한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 문서에도 기초대까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전구역이 로컬라이저까지 연장이 돼야 한다. 로컬라이저까지가 안전구역이다. 이런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2020년 문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 문서에 있는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 건 2023년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침을 알고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로컬라이저 자체는 이 공항이 개항한 2007년부터 이렇게 그 둔덕에 콘크리트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20년 3월 3일 날 그 공항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문서 있지 않습니까? 예. 무안공항 등 그 착륙시설 그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그 문서에 따르면은 이 공고를 할 때 이 장비를 만들 때 파손성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적시가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발주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항공사가 시행자로서 그런 조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내구연한 15년이 지난 2023년. 그러니까 공고가 나오고 나서도 3년 뒤에 지금 이렇게 다시 이 보강 작업을 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공고에 전혀 맞지 않게 더 단단하게. 맞습니다. 30cm로 굉장히 두껍게 그렇게 콘크리트가 이 시공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콘크리트를 추가할 게 아니라 없애야 한다, 없앴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안전성 때문에 콘크리트를 추가 설치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이게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원래 항공 기지나 공항의 상황에 따른 그 권한 범위 내에서의 판단 여부가 하는 게 있고 규정과 지침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두 단계로 나누는데 하나는 맨다터리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고요. 예. 하나는 권고사항이라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안 하는 것도 당분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일시적인 권고사항의 규정화되거나
맨다토리 상황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규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하고 예. 규정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맨다토리로 필수 사항으로 그 권고되지 않고 권고 사항으로 그 해석을 해서 그렇게 집행했다면 그 관련 근거를 밝힌다면 이것은 개정돼야 될 사항이지 처벌돼야 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예. 자, 이뿐 아니라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콘크리트 둔덕이 다른 공항에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디냐? 미국 LA 공항, 스페인에 있는 어떤 공항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실제로 미국 LA 공항에는 콘크리트 둔덕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토부의 오락가락 해명.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국토부가 어제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에 속하냐는 질문을 받고는 국내 및 국제 민간 항공기구, 주요 선진국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인데 앞서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포함이냐, 로컬라이저 앞까지냐 의견이 갈리는 것이라면서 규정 위반이 아님을 고수해 오다가 어제야 드디어 재검토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앞서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에도 비슷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로컬라이저를 지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이들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됐고 실제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국토부가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없다는 주장이 있어서 다시 보완해 말씀드리겠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그 사고 여객기의 조종사는 그 앞에 두터운 콘크리트 둔덕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경우는 비행이 너무 급히 쫓기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을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비행을 나가기 전에 조종사가 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3가지의 문서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규정 범위 내에서 비행을 해야 됨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서죠? 그게 첫째가 플래닝이라 그래가지고 비행 절차 일체를 수록해 놓은 매우 두툼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내에서 그 민간 항공기구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행장 내에서는 다 적용되는 비행 계획의 기본입니다. 그거는 항공 비행 시설하고 그 경로 비행에 관계된 것, 그다음에 항공기 정비와 그 연료 보급 상태, 비행 시간, 조종사의 근무 시간 뭐 이런 것까지 다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미리 다 숙지하고 가는 거군요. 네, 그거는 일정 기간 내로는 반드시 검열에 포함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플래닝에 들어가는 그저 항구적인 사항이 아니고 단기적인 상황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플래닝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 할 적에는 서플먼트라 그래 가지고 비행 참조 사항을 씹어놓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한두 달 이내에 변화될 장비 들어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변경돼 가지고 곧 바로 그 간행물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은 비행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노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조종사들에게 주는 노티파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3가지를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들어 있어야 정상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같으면 조종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행할 적에도 지참을 하고 그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공항에 그 둔덕의 문제라든가 ILS 접근 그 로컬라이저의 위치가 뭐 변경이 됐다든가 잘못됐다 한 것 같으면 그것이 반드시 색깔 있는 글씨나 아니면 이탈릭체로 가지고 그 부분을 강조한 걸로 인쇄가 돼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인쇄가 되지 않았다면 그 공항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언급할 필요도 없다라면 그 인쇄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열에서 지적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종단 안전구역이 얼마나 기냐. 이 길이를 놓고도 쉽게 말해서 항공기가 여러 가지 사정이나 당시 어떤 긴급한 상황으로 활주로를 벗어났어도 이 종단 안전구역이 충분히 길어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단 안전구역 자체가 국제 규정에 비해서 짧았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 규진보다 좀 짧은 거 아니냐. 그리고 국토부가 규정을 갖다가 축소 해석했다. 이제 그런 비판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 종단 안전구역이 199m입니다. 이게 지금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 같은 경우에는 240m로 두고 있거든요. 어허. 그럼 ICAO 규진보다는 지금 짧은 거잖아요. 41m 작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가 내놓은 해명은 뭐냐면은 최소 기준이 90m다. 그래서 90m보다는 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사실 이 90m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착륙 제동 장치가 설치됐을 경우에 그 길이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 착륙 제동 장치라고 하면은 왜 이마스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비행기 바퀴가 지나가면은 이게 그 활주로가 부서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말씀드린 맞습니다. 도기 재질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데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설치를 조건으로 해서 90m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90m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해석해서 규정에 맞다고 이제 국토부가 본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